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부 유영호입니다. 이번 코너로는 태영호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남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북한 뉴스를 전해주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 공사인가? 영국 대사관 공사인 태영호에 대해서 그의 거짓말에 대해서 폭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요 태영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가 TV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저기 함께하는 홍강철 씨가 사실 지금 원고를 이미 상당 부분 완성이라 그래야 되나 써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태영호에 대해서 일단 원고를 왜 쓰게 됐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늘나라는 모두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홍광철입니다. 어쨌든 제가 태영호뿐 아니죠. 이 종편에 나오는 모든 탈북자들 보게 되면 정말 전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태영호는 특별히 더합니다. 태영호는 어려서부터 정말 북한에서 모든 배려를 다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그리고 또 북한에 태영호의 가족들도 있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있습니다. 친이들도. 근데 자기가 살아온 그 땅,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켜 주려고 정말 북한은 전민적 그런 소리도 안 하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라에서 더 훌륭한 인재를 키워달라고 나라에다 이렇게 키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같은 게 그렇게 북한 인민들이 벌어준 돈 가지고 외국 유학도 하고, 유학도 태영호는 2번씩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생이 전 거의 모든 시간을 외국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그 고향과 자기 그 부모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 노예로 취급하는 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정말 돈으로 먹고 살고 싶어도 그 돈 벌기 싶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제가 그 태영호 그 책을 썼을 때 3층 서기실이 아무라는 그 책을 썼을 때 그 책을 제가 우중 사서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게 분노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일단 태영호 다 아시겠지만은 2016년 8월 17일 날 한국에 입국을 했고 영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북에서 그에게 적용한 범죄는 국가기밀누설, 자금횡령, 미성년자 강간죄 이 3가지 죄목으로 영국에다가 송환시켜 달라고 했는데 영국에서 CIA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태영호의 그가 한 말은 너무나 많고 그 책에서 자기 쭉 쓴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 태영호의 학력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가 발언한 것, 그가 책에 언급한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한다. 먼저 홍강철 씨가 먼저 태영호 학력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 건지. 네. 저는 북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일반인들은 보면 다 믿어버릴 테니까. 그쪽 학교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태영호는 그 18살에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갔다고 썼어요. 책에다. 네, 국제관계대학. 네, 평양 국제관계대학에. 우리 한국에서 그 로스쿨 있죠. 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로스쿨 못 가잖아요. 대학 졸업해야 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태영호가 18살에 평양 국제관계대학을 갔다는 거는 18세 국제대학에 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로스쿨을 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북한의 교육 체계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태영호는 2가지나 책에다 썼더라고요. 네. 근데 태영호는 군복무를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는가 봐요. 북한 사회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북한 전문가야. 나와서 계속 개 같은 소리나 짓거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사람 강연하는 건데 강연하는 것도 내가 들어봤어요. 보니까 그 어디 그 주어도 없이
그럼 무슨 북한 전문가야? 난 참 그 사람이 북한에서 간부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간부를 했나 이렇게 다 생각할 정도예요. 예. 북한의 교육 체계는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선 일반 고등교육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그 소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그 뭐 고급 중학교 졸업해서 대학까지 졸업하는 그런 교육 체계, 그 일반 고등교육 체계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군사 교육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군사 교육 체계가. 그다음 세 번째로 되는 게 당 교육 체계, 당 간부 양성 교육 체계란 말이에요. 당 간부 양성 교육 체계는 그거는 당문이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당문이어야만. 당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 네. 예. 당 간부를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당원이 돼야 가는 거예요. 거기는. 네. 그런데 태영호 이 아저씨가 18살이잖아요. 18살에 국제관계대학 갔다 하거든요. 평양국제관계대학은 당간부 양성기지예요. 저도 책에다 썼어요. 당간부 양성기지라고. 네? 그런데 이 아저씨가 18살에 갔다는 거잖아요. 18살에 입당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국제관계대학을 다니는 과정에 돌격대에 나가서 뭐 석 달인가 어쨌든 돌격대에 나가서 밤에 나가 일하고 입당했대요. 세상에 그렇게 입당하는 건 없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아예 관계대학에 입학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입학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네.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당 산하의 대학이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졸업생은 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 태용호가 거기 보면은 책에도 보면은 자기가 그 학생 시절에 그 여기로 따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북에서는 저 학생들도 거의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농사일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 책에는 보면은 일요일에도 빠지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뭐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예. 농장에. 네, 농장에. 네. 예. 그렇죠.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예. 배워주는 게 그렇게 근데 저도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것도 당간부 양성 기지예요. 근데 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배워주는 게 그렇게 배워줘요. 충분한 휴식은 성과 달성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배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그 돌격에 나가면 지쳐 쓰러지고 말잖아요. 북한에서는 간부들부터 일요일에 나오지 말라 이래요. 아, 주의관이 나오면 밑에는 예, 밑에 사람 따라 나올까봐 아. 일요일에 나오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일요일은 무조건 싫어하는 게 당의 방침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학교 때 뭐 일요일까지 뭐 농촌에 나갔다고 하는데 우리도 학교 나왔잖아. 네, 고등학교도 그렇죠. 뭐든. 근데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조건 나가요. 농활 여기서 농활이라고 하나? 그리고 농촌 지원을 나가요. 여기는 이제 자발적으로 머내기 때 하는 하고 거고, 가을고지 때 한 달씩 가요. 기본 머내기 때 나가요. 가을고지 때 안 가는 데도 많은데 머내기 때 한 달씩은 다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건강이나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그 정도 다 빼요. 갈 수 있는 애들만 모아서 가는데 그건 출퇴근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급이 통째로 어떤 니나 농장에 가서 니 선전실이나 이런 문화회관 같은 데를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다 같이 자면서 같이 밥 먹고 일 나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을 일하고 북은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건 그 법이에요. 직장이든 농촌이든 뭐든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그 일요일 하루를 휴식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식을 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일주일 일했으면 뭐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널기도 하고 뭔가 충전을 해야 일을 또 할 거잖아요. 일요일날 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린 애들 학교에서 어떻게 일요일날 하고 집에서 뭐 출퇴근 공부하다가 농촌 나간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 한 달 동안 농촌 지원은 무조건 농장에 나가서 자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네. 7일이면 그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토요일도 일은 해요. 그렇지만 토요일은 정치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치학습. 토요일에는 정치학습. 예, 북한이 하루 8시간 노동제잖아요. 네. 근데 토요일은 8시간 일 안 해요. 정치학습 한단 말이에요. 생활총화, 강연회, 학습 이런 걸 해요. 뭐 세포총회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날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날에 뭐 옷도 빨고 군대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정치일 및 격리일인 거죠. 격리? 격리. 위생사업하고 위생사업하는 날이라는 소리예요. 아. 격리일이라 그러거든요. 격리. 격리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니까 기본적인 그 노동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토요일에는 일도 느슨해요. 내일 쉬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 또 빡세게 일하겠어요?
돌았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죠. 또. 그 태용호가 말하는 일요일도 일했다라는 거는 북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네. 말이다. 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태영호 원사 그렇게 일했겠죠. 얘는 출퇴근했나 봐.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농장원이었던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에 보면은 이제 태용호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일본 나카노 학원, 나카노 학원 졸업생들처럼 조국을 위해 목숨을 조개와 같이 바쳐야 한다. 그 교육 그렇게 한대요? 태영호 그렇게 썼어요 책에. 참고로 그 저도 이거를 보면서 나카노 학원을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나카노 학원이라는 것이 1939년인가 8년에 어쨌든 그 일본에서 그 태평양 전쟁 직전에 만들어진 그 비밀 암살 파괴 뭐 비밀 첩보 활동하는 네. 그런 조직으로서 육군 산하에 있었고 육군에조차도 비밀로 군내에서도 비밀로 붙여진 그런 이런 뭐라 그러지 암살 뭐 자단 그런 비밀 네. 조직 비밀 윤비오 첩보. 유포 그리고 뭐 요인 암살 이런 하는 걸 거고 자료에다 찾다 보면은 이우락 역시 거기 출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뜻밖의 이우락이 거기 출신인지 알았습니다 덕분에. 예, 어쨌든 그런 거를 교육을 한다 북에서. 그 북한에 제가 경비전술 배웠거든요. 네? 경비전술. 네, 경비전. 예, 그런 걸 배웠는데 거기서 그 낙가노 학교에 대한 걸 책이 있어요. 근데 전 흥미있을까 그 읽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걸 아는데 그 낙가노 학교에 그 책이 그 있게 된 게 인민보안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보위부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있는 게 왜 그 책이 그 존재 안 하면 그 자본주의 나라의 간첩들 있잖아요. 예? 자본주의 나라의 간첩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 활동 방법을 알아야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적을 알기 위해서. 네, 적을 알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 배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일본 군국주의 그 사상이라는 건 진짜 쓰레기 사상이잖아요. 예? 그걸 왜 배워요, 북한에서? 북한의 항일 투사들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80년대엔 그랬거든요. 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나서서 낙가노 학교 학생들처럼 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갔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말한 부모들이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준다면 들고 일어날걸요? 다 비판적 견지에서 우리 그게 부르주아 철학 비판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철학을 배워주면서도 부르주아 철학의 뭘 비판적으로 배워주는 거예요. 부르주아 철학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견지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이 존재하고 있고. 나는 태영어가 이렇게 어술해 보이고 뭐 일반 뭐 직장 뭐 지동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 한 나라에서 그래도 다른 나라의 외교관, 그것도 영국이라는 나라의 외교관 나할 적에는 국가가 그만큼 믿는 일꾼이고 뭔가 사실 신임 맞고 준비가 나누죠. 되고 예. 뭔가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고 생각해. 난 그 정말 준비되고 뭔가 똑똑한 사람을 생각해. 그래서 그 오랜 기간을 외교관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보 같았으면 그 오랜 시간을 북에서 가만두지 않았겠지.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얘가 범죄자잖아. 성폭행. 남쪽에도 범죄자들 처벌 방법이 있죠. 북에서 제일 남쪽에도 사용법이 있는데 진행을 안 한다고 하지만 북에 제일 무서운 게 미성년자 강간범이 사형에 있어요.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미성년자 강간하면 사형이에요. 북의 법에.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로 강간했잖아요. 태영호가.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순간 실수로 범죄 저지르고 북에 가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다 나니까 순간에 바보가 돼서 미국에 이런 손잡고 오다 나니까 이렇게 바보가 지금 와서 말하는 거는 나는 이 사람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기 우사에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손잡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쓰든 달든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태영호가 똑똑했겠죠. 똑똑했겠죠. 그랬으니까 그런 그 신임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했겠죠. 변신술도 쓰는 거죠. 똑똑하니까 변신술 쓰는 거지. 그러니까 태영호 말이 왜 논리에 맞지 않고 그 똑똑한 사람이 그치. 제대로 말할 수 있는데 논리에 안 진실이 맞잖아요. 없었대. 그러니까 그 이유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맞아. 안 맞는 거예요. 맞아. 거짓말하기 진실이었거든.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딱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터말하게 되면 그럼 논리가 맞는 거죠.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 강의하는 거라면 내가 동영상을 봤다는데 어처구니 없어서 봤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난 정말 격분한 게 자꾸 격분되네. 짜증나는 게 뭐냐면 태영아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영국에서 남쪽 드라마를 봤다는 거야. 드라마를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남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탈북할 생각을 했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북에 남쪽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북에 영화 몇 개 보셨어요? 다섯 개 판 사람 한 명도 손 못 들어.
북의 노래 5개 하는 사람 5개도 몰라요. 근데 북쪽 사람들은 남쪽 가수단, 남쪽 예수단이 북에 가서 노래하는데 북쪽 언론이 아니라 남쪽 언론에서 백지영의 처음 맞은 것처럼을 그 국정에 있는 북인민들이 멍땅 다 따라 불렀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북쪽에서 남쪽 노래 부르면 총살당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국정에 뭐 있으면 다 총살당해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북쪽 사람들은 남쪽 드라마나 영화를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국 대사관까지 가서 멀리 안 봐도 돼. 북에서 봐도 돼. 농촌 시골에서 봐도 돼. 근데 왜 태영호는 영국 대사관에서 남쪽 드라마를 보는 거야. 그 평양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 같겠지만 평양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서 거기에 막 환상에 젖고 이러질 않아요. 내가 자꾸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하고 싶은 거는 드라마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선 찬양, 남쪽 찬양부터 먼저 할게요. 드라마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어. 야, 역시 남조선은 잘 사는구나. 드라마 보면 다 딱 집에 들어가면 정원이 있고 문에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2층 이거 층층에 다 올라가면 2층이 있고 누구 방 거실에 소파에 집사가 딱 커피 내오고 이런 거. 난 남조선 사람들은 멍뚱 다 그런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역시 잘 산다 이런 환상이 있었거든 솔직히 할 때는. 근데 와보니까 내가 평양에서 살던 집보다 더 한심한 쪽방 같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남쪽에 대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남쪽의 경제가 발전됐네 이런 걸 봐요. 하지만 나쁜 거는 남쪽 사람이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왜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요. 쉽게 넘어가지 않아. 왜냐면 드라마 보게 되면 기본이 이성적으로 네 거 뺏고 내 거 뺏고 몽땅 다 네 거 뺏고 뺏기잖아. 뺏다가 못 뺏으면 교통사고 나면 기억상실증 걸려요. 그럼 몇 달 있다가 한 5년 정도 실종됐다가 갑부가 돼서 나타나. 그럼 개인 복수전 들어가요. 이런 거 보면서 북쪽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잖아. 일부러 죽이고. 삼각열애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네 거 뺏고 내 거 뺏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비판적으로 봤지. 야 남조선 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요. 태영은 진짜 바보 같은 게 아니 남조선 드라마를 보고서는 남쪽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왔다. 이게 완전 뻥인 거예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태영호도 저도 이제 좀 보면서 무척 할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태영호 학력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뭐 더 있나요? 강철 씨? 얘기할 건 많죠. 근데 오늘은 이 국제경제대 하나만 가지고 다 까버려야죠. 국제관계대학. 태영호 죽었다 이제 너. 그렇죠. 다시 아까 먹을 거야. 다시 나오지 마. 여기는 육산 북한으로 따지면 육산은 그 인민무력부 산하의 교육기관이어야 그렇죠. 맞는 거고 예. 거기 시스템으로 따지는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고등학교 나와서 시험만 잘 보면 거기 지원해서 합격 커트라인만 넘으면 붙는 여기서 모든 게 이제 시험 하나로 딱 단일하게 되는 건데 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이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난 아까 놀랬어. 아까 미리 만나서 좀 앉아서 얘기하다가 사전에 북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최고인지 아는데 그게 최고가 아니더라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여기선 누구나 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김일성 고급당학교, 그다음에 국제관계대학, 이제 김일성 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그다음 국제관계대학 이런 대학들은 당 간부 양성 그 대학들이거든요. 교육체가 김일성 고급당학교가 최고예요. 제일 높은 거죠. 고급당학교가. 고급당학교. 예, 당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 말로 빌리 말하면 엘리트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네, 그 대학 기간에.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가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이.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최고의 대학인 거지. 사회 전체 사회를 놓고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당학교가 기본인 거예요. 당학교 나와야 모든 거니까. 거기 중에 하나인 아까 국제관계대학을 태영호가 18살에 갔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고. 북쪽에서도 다 웃어요. 그렇게 되면. 다 웃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태영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제관계대학 갔다는 것에 대한 거짓말을 밝히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또 좀 내 욕만 해서 또 편집될 건 아니죠. 예, 혹시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반론을 해주셔도 저희들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